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를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탄핵 아니라 어떠한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화영 증인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여러 답변들을 하셨는데, 주된 것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1313호 앞에서 창고 같은 방에서 모임이 있었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1심 재판 법정에서는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재판부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던 사항인가요? 충분히 얘기할 기회는 없었고요.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 부분적으로 좀 변호인이 그런 취지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취지의 진술은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 신문할 때 짧게. 피고인 신문할 때 말씀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연 진짜 목적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첫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은 보낸 게 맞는지, 보냈다면 두 번째, 그것이 불법인지, 세 번째, 불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과 쌍방울이 어떤 의사의 연락을 한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화영 증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네 번째 부분,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는지 여부는 저는 크게 불법성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또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부분은 이화영 증인의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청문회는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때문에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맨 처음 이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옮겨갔고 그것이 다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새로운 범죄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북한 테마주를 강조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작된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주가 조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방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쌍방울로서는 주가 상승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등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쌍방울로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할 것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목표가 똑같아야 될, 목적이 똑같아야 될 이유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증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그리고 법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전직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공문, 경기도 내부 보고서, 회의록, 영수증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바도 아니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쭉 저희들이 지켜봤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크게 예상을 벗어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또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결국은 본인의 구속요건과는 관계없이 범죄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진술과 관련해서는 뭐 회유니 협박이니 아니면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들이 재판에 저는 결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결국 오늘 이화영 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들 앞에서 그저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님이 계속 제 의견. 자, 제가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까 청문회 시작 모두 발언 때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질의 신문 과정 속에서 답변기를 갖지 못하실 경우에는 잠깐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화영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뭐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모두 발언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세요. 이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화영 증인, 네, 발언하세요. 장동혁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가 제가 입건 기소돼 갖고 조사받던 시기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하다가 체포대에 들어오고 난 그때 그러니까 제가 구속돼 갖고 2024년 1월 27일까지 조사받고 재판받던 기간과 김성태 씨가 체포대 들어와서 조사받고 한 기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달라진 결정적 사유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돼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회 가깝게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제 사건의 본질하고 한참 벗어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슨 정치검찰의 전리품처럼 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옆자리에 있는 신명석 국장을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을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진행 관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탄핵조사 청문회는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자고 하는 것이지 진실을 덮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나온 증인들은 안 나온 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사건건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방해 발언은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진행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